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만큼은 편하게 쉬시다가도 꼭 5분만 시간을 내서 시장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2월 24일 그 하루가 금과 은의 방향을 조정이 아니라 재설정해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금 투자자만 들을 일이 아닙니다. 아직 포지션이 없으신 분도, 언젠가 금, 은을 담겠다고 생각하셨던 분도 2월 24일은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현재 시장은 정상적인 리듬이 아닙니다. 전 세계 귀금속 시장에 큰 축이 동시에 멈춰 있었고 그 사이에 가격은 얇은 유동성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작은 매도에도 급락이 나오고 작은 매수에도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진짜 수요와 얇아진 유동성이 만들어내는 착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연휴를 보내는 동안 금과 은은 조용히 다음 변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긴장감이 더 선명해집니다. 국제 금현물은 지금 온스당 5,000달러라는 심리적 저항선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라인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장 참가자들의 마음이 걸린 자리입니다. 여기를 지키면 상승 추세의 재확인이 되고 여기가 깨지면 단기 흔들기가 아니라 중요한 조정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반면 은은 같은 기간 훨씬 더 깊게 흔들렸습니다. 변동성이 크고 투자 심리가 급격히 식었다가 다시 달아오르기 쉬운 자산이 바로 은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2월 24일이냐? 답은 명확합니다. 중국입니다. 지금 중국 시장이 춘절 연휴로 장기간 쉬었고 그 사이 해외 시장에서 가격이 움직이며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은 금, 은 시장에서 단순한 참가자가 아닙니다. 이 수요의 무게가 다르고 실물과 선물, 개인과 기관이 동시에 움직이는 거대한 엔진입니다. 이 엔진이 멈춰 있는 동안에도 해외는 움직였고 그 결과 가격의 괴리와 에너지가 쌓였습니다. 엔진이 다시 켜지는 순간 그 에너지가 어느 방향으로든 분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유동성 공백부터 보겠습니다. 귀금속 시장은 24시간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래가 깊게 쌓이는 중심축이 있습니다. 중국, 미국, 그리고 유럽. 이 축이 동시에 느려지거나 멈추면 가격은 진짜 힘이 아니라 얇은 호가 위에서의 휩소로 움직입니다. 연휴 구간에 우리가 봤던 급락 급반등이 바로 그 전형입니다. 중요한 건 이 구간의 움직임은 방향이 확정된 게 아니라 에너지가 쌓이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풀리는 트리거가 바로 중국 재개장입니다. 다음은 가격 괴리입니다. 지금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건 금이 얼마냐가 아니라 상해와 국제 가격이 얼마나 벌어져 있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이 괴리는 언젠가 반드시 수렴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수렴이 국제 가격이 올라가며 맞춰질지 아니면 상해 가격이 내려오며 맞춰질지입니다. 이 선택이 곧 2월 24일 이후의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특히 은은 이 괴리가 더 극단적입니다. 상해 쪽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확연히 높은 구조라면 두 가지 가능성이 열립니다. 첫째, 중국 재개장 직후 실물 수요와 차익 거래가 동시에 붙으면서 국제 가격이 위로 끌려 올라가는 시나리오. 둘째, 연휴 전에 과열됐던 포지션이 재정리되면서 상해 가격이 조정을 받고 아래로 수렴하는 시나리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느 쪽이 맞냐가 아니라 괴리가 크면 클수록 움직임의 폭도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방향이 위든 아래든 한 번 움직이면 속도가 붙습니다. 그럼 금은 어떨까요? 금은 은보다 구조가 단순해 보이지만 지금은 더 까다롭습니다. 이유는 5,000달러라는 심리적 기술적 경계선 때문입니다. 이 레벨은 단순히 비싸다 슬래시 싸다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자금이 포지션을 재배치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5,000달러 위에서 안착하면 추세 유지로 해석되며 아래로 밀리면 리스크 축소가 연쇄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재개장 날 상해에서의 반응이 금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아 수요가 강하게 받쳐주면 5,000달러 방어가 쉬워지고 반대로 상해가 약하면 국제시장도 흔들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월 24일을 앞둔 지금 우리가 체크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상해 국제가격 괴리의 방향, 중국 재개장 직후 거래량과 프리미엄 변화, 금의 $5,000, 방어 여부, 먼저 금부터 보겠습니다. 금의 상승 논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첫째, 중앙은행 매수는 구조적입니다. 특정 국가 한두 곳의 이벤트가 아니라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는 흐름 자체가 몇 년 단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조정이 와도 바닥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둘째, 금리 사이클 기대입니다. 물가가 둔화되는 구간에서는 시장이 먼저 인하를 가격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금은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내려갈수록 매력이 커집니다. 셋째, 지정학과 통화 질서의 불확실성입니다. 이건 뉴스 한 줄로 끝나는 변수가 아니라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시로 깔리는 환경을 만들고 금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상승 논리가 맞다가 아니라 2월 24일 이후 금이 어떤 형태로 그 논리를 가격에 반영하느냐입니다. 실전 체크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1. 온스당 $5,000를 종가 기준으로 지키는지. 2. 중국 재개장 이후 상해 프리미엄이 유지되거나 확대되는지. 3. 서방 ETF 자금 흐름이 더 빠지지 않고 멈추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지면 금은 추세 재확인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하락 논리도 분명합니다. 첫째, 투기 포지션 축소입니다. 큰 상승을 만들었던 돈이 빠져나가면 시장은 방향을 잃고 지지선을 테스트합니다. 둘째, 달러 강세가 다시 붙는 경우입니다. 금은 달러와 미묘한 줄다리기를 하기 때문에 달러가 강해지는 구간에서는 금이 숨을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5,000 심리선이 무너질 때 나오는 연쇄 매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지 구간은 4,600XX 달러대처럼 시장이 반복해서 언급하는 가격대입니다. 다음으로 은입니다. 은의 상승 논리는 금보다 더 공격적이지만 동시에 더 불안정합니다. 은은 안전자산이면서 산업금속입니다. 즉, 투자 심리만 좋아도 오르고 산업 수요만 좋아도 오릅니다. 지금 은을 떠받치는 강한 논리는 공급 부족과 산업 수요의 구조적 증가입니다. 태양광, 전기차, AI/반도체처럼 은을 실제로 쓰는 산업이 계속 확대되면 단기 조정이 와도 수급이 다시 타이트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해에서 현물이 선물보다 비싼 구조가 나타난다면 시장은 지금 당장 물건이 부족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실전 체크 포인트는 1. 상해 은 가격과 국제 가격의 괴리가 재개장 후 줄어드는 방향이 국제 상승인지 상해 하락인지. 2. 은 ETF의 보유량이 더 줄지 않는지. 3. 코맥스 포지션이 다시 늘어나는지입니다. 반대로 하락 논리는 경기 둔화와 포지션 청산입니다. 산업 수요 비중이 높다는 건 경기가 식으면 금보다 더 크게 맞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과열됐던 개인 투기 자금이 한꺼번에 정리되면 은은 10% 단위로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금은 $5,000 방어전의 결과가 중요하고 은은 괴리 수렴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에서는 2월 24일 중국 재개장 이유를 상승/횡보/하락 세 가지 시나리오로 쪼개서 여러분이 실제로 며칠 동안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제부터 분명히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예측이 아니라 반응의 게임입니다. 2월 24일 이후 1에서 2 거래일은 특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상해가 열리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괴리와 에너지가 한꺼번에 정산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상승 시나리오입니다. 조건은 단순합니다. 상해에서 금과 은 모두 재고 채우기와 저가 매수가 동시에 붙고 프리미엄이 유지되거나 확대되는 겁니다. 이 경우 금은 $5,000를 단순히 찍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종가 기준으로 안정적으로 안착하려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시장은 방어 성공으로 해석하고 다음 목표 구간을 열어두게 됩니다. 은은 더 극적일 수 있습니다. 상해 가격과 국제 가격의 괴리가 국제 쪽 상승으로 수렴하면
국제 은 가격이 단기간에 $80 이상으로 튀는 그림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체크해야 할 건 가격만이 아닙니다. 상해 거래량이 평소 대비 얼마나 늘어나는지, 프리미엄이 하루 만에 꺾이지 않고 유지되는지, 그리고 뉴욕 상해 간 차익 거래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스프레드가 어떻게 변하는지입니다. 상승 시나리오에서는 첫날 강세, 둘째 날 눌림, 셋째 날 재상승처럼 계단식 흐름이 자주 나옵니다. 첫날만 보고 흥분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횡보 시나리오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해의 매수와 서방의 차익 실현이 균형을 이루면서 금은 $4,800부터 $5,200까지 범위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은도 $73부터 $82까지 사이에서 출렁이는 그림입니다. 이때 시장은 방향성을 2월 24일이 아니라 3월의 데이터로 넘겨버립니다. 즉, 고용/물가 지표와 연준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큰 판을 열지 않습니다. 횡보 시나리오에서 중요한 건 지루함을 이기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구간이 바로 박스권에서 한쪽 방향 확신으로 레버리지를 키우는 순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프리미엄이 서서히 줄어드는지, 포지션이 다시 쌓이는지, ETF, 자금 흐름이 안정되는지를 보면서 차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락 시나리오입니다. 이것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조건은 상해가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재개장 직후 상해 가격이 오히려 조정되면서 국제 가격과 아래로 수렴하면 시장은 과열 해소로 받아들이고 투기적 포지션 청산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달러가 강해지거나 글로벌 제조 경기 둔화 신호가 겹치면 금은 $5,000 아래에서 미끄러지며 다음 지지 구간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은은 더 위험합니다. 산업 수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경기 우려가 붙으면 $60대까지도 빠르게 열릴 수 있습니다. 하락 시나리오의 체크 포인트는 1. 상해 프리미엄이 급격히 꺾이는지, 2. 코맥스 포지션이 더 줄어드는지, 3. 은 ETF가 추가로 빠지는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월 24일 이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첫째, 상해 재개장 첫일 일부터 2일까지의 프리미엄 방향을 본다. 둘째, 금은 $5,000의 방어/이탈을 종가 기준으로 확인한다. 셋째, 은은 괴리 수렴이 국제 상승인지 상해 하락인지 판별한다. 에서는 2월 24일 이후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서지하는 실수를 먼저 끊어내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대응 프레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구간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딱 하나입니다. 방향을 확신하고 한쪽에 몰빵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이벤트를 앞두고 유동성이 얇아졌을 때 가격은 뉴스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그 움직임이 다시 심리를 자극합니다. 이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늦기 전에 타야 한다, 혹은 지금이라도 팔아야 한다로 쏠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가장 비싸게 사고 가장 싸게 파는 구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은은 변동성이 커서 하루 이틀의 급등락만으로도 계좌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예언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첫 번째 규칙, 2월 24일 재개장 당일은 결정의 날이 아니라 판별의 날로 쓰셔야 합니다. 당일의 시가와 급등락에 반응하지 마시고 최소한 종가와 다음 날 오전 흐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해 프리미엄이 유지되는지 꺾이는지, 거래량이 단발성인지 연속성인지, 그 방향이 금과 은에 동시에 나타나는지 따로 나타나는지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규칙, 금은 $5,000를 숫자로 보지 말고 상태로 보셔야 합니다. 5,000을 잠깐 찍는 건 의미가 어신이 없습니다. 문제는 5,000 위에서 시장이 안착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5,000을 핑계로 차익 실현이 쏟아지는지입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5,000 위에서 이틀 이상 버티는지, 혹은 5,000 아래로 빠졌을 때 매수세가 즉시 들어오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규칙, 은은 괴리 수렴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상해가 88, 국제가 76이라면
수렴은 두 가지 방식밖에 없습니다. 국제가 올라가거나 상해가 내려오거나. 이건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한 프레임입니다. 국제가 끌려 올라가는 수렴이면 은은 반등의 속도가 빠를 것이고, 상해가 내려오는 수렴이면 은은 추가 조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규칙, 포지션은 한 번에 만들지 말고 구간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서는 분할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금과 은을 동시에 보유하시는 분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금은 방어력, 은은 공격력입니다. 공격력을 한 번에 꽂는 순간 시장이 아래로 흔들면 심리가 깨지고 원칙이 무너집니다. 다섯 번째 규칙, 체크리스트를 숫자로 고정하세요. 1. 상해 프리미엄 방향. 2. 금 $5,000 종가 기준 방어 여부. 3. 은 괴리 수렴 방식. 4. ETF 자금 흐름 변화. 5. 달러 흐름과 금리 기대 변화. 이 5가지 중 3가지 이상이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만 비중을 늘리십시오. 하나나 둘만 보고 확신하면 반드시 흔들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만 남기겠습니다. 이번 구간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빨리 움직인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규칙을 가진 사람입니다. 에서는 2월 24일 이후부터 3월 초까지 여러분이 실제로 시장을 따라가며 판단할 수 있도록 실전 캘린더와 우선순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벤트 리스크가 큰 구간에서는 정보를 많이 보는 사람이 유리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만 순서대로 보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첫째, 2월 24일은 가격보다 구조를 보셔야 합니다. 아침부터 흔들리는 틱 차트에 몰입하지 마시고 상해 재개장 이후 프리미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거래량이 평소 대비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리고 그 움직임이 금과 은에 동시에 나타나는지부터 체크하십시오. 프리미엄이 유지되거나 확대되면서 거래량이 동반되면 실물 수요 플러스, 차익거래 정리가 함께 작동하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프리미엄이 급격히 꺾이거나 거래량이 과열 후에 급감하면 포지션 정리 신호일 수 있습니다. 2월 24일은 결론을 내리는 날이 아니라 시장의 체질을 진단하는 날입니다. 둘째, 2월 25일부터 26일은 첫 반작용을 보는 구간입니다. 시장은 종종 첫날의 방향을 다음날 한 번 부정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24일 하루만 보지 말고 최소 이틀을 한 세트로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금은 $5,000를 종가 기준으로 지키는지, 이탈했다면 즉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즉 방어전의 결과를 확인하세요. 은은 괴리 수렴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국제가 끌려 올라가는지 아니면 상해가 내려오는지, 그 방향이 25일부터 26일에 더 선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2월 26일에는 한국 이벤트도 겹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같은 통화정책 이벤트는 원화 환율을 통해 국내 금 시세에 영향을 줍니다. 국제 금값이 같아도 환율이 움직이면 체감 가격이 달라집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국제 가격 플러스 환율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으니 국내 매매를 하시는 분은 환율 체크를 습관으로 두셔야 합니다. 넷째, 2월 말부터 3월 초에는 미국 지표가 다시 중심에 서게 됩니다. 고용과 물가 관련 데이터는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기대를 바꾸고 그 기대는 달러와 실질 금리로 연결되며 금과 은의 직격으로 반영됩니다. 여기서 우선순위는 단순합니다. 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를 키우면 금에는 우호적이고 달러가 강해지면 단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지표를 볼 때도 숫자 자체보다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보셔야 합니다. 다섯째, 3월 3일 전후는 중국 수요의 강도를 재점검하는 구간입니다. 재개장 직후의 반응이 단발성인지 연속성인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프리미엄이 다시 살아나는지, 실물 시즌이 실제로 매수로 이어지는지, 그 결과가 가격에 지속적으로 반영되는지가 관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4일은 구조 진단, 25일부터 26일은 첫 반작용 확인,
2월 말부터 3월 초는 미국 지표로 방향 확정, 3월 3일 전후는 중국 수요의 지속성 검증입니다. 이 4단계만 순서대로 따라가면 뉴스에 끌려다니지 않고 시장의 큰 흐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2월 24일은 금과 은이 얼마까지 간다를 마치는 날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엔진이 다시 켜질 때 시장의 힘이 어디로 쏠리는지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관찰할 포인트와 흔들리지 않는 원칙입니다. 먼저 금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금의 핵심은 5,000달러입니다. 이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투자자 심리와 포지션이 맞물리는 경계선입니다. 중국 재개장 이후 아시아의 실물 수요가 프리미엄으로 확인되고 동시에 종가 기준으로 5,000달러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오면 시장은 다시 상승 추세의 연장선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5,000달러가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하루짜리 급락이 아니라 이틀 이상 지속되며 거래량과 함께 나타난다면 단기 조정 구간이 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건 조정은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구조적 수요가 살아있는 시장에서는 조정이 오히려 다음 상승의 에너지를 다시 쌓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은 방향보다 방어가 핵심입니다. 은은 완전히 다릅니다. 은은 방향이 아니라 폭이 핵심입니다. 은은 안전자산이면서 산업금속이라 상승할 때와 하락할 때의 논리가 서로 다르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은을 볼 때는 항상 질문을 바꾸셔야 합니다. 은이 오르냐 내리냐가 아니라 상해와 국제 가격의 괴리가 어떤 방식으로 수렴하느냐입니다. 국제가 끌려 올라가며 수렴하면 은은 회복이 빠르고 상해가 내려오며 수렴하면 은은 조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괴리가 크면 클수록 수렴은 항상 움직임으로 나타납니다. 그 움직임이 여러분의 계좌를 흔들고 심리를 흔듭니다. 그래서 은은 확신이 아니라 관리가 핵심입니다. 이제 통합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4일 이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4가지뿐입니다. 첫째, 상해 재개장 직후 프리미엄이 유지되는지 꺾이는지 본다. 둘째, 금은 5,000달러 방어가 종가 기준으로 성립하는지 확인한다. 셋째, 은은 괴리 수렴이 국제 상승인지 상해 하락인지 판별한다. 넷째, 이 3가지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 최소 이틀 이상 확인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루짜리 결론을 내리지 말라입니다. 이벤트 직후 첫날은 늘 과장됩니다. 과장된 움직임은 다음날 반작용을 낳고 그 반작용이 진짜 방향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시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조급함입니다. 금은 방어를 확인하고 은은 괴리 수렴의 방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비중을 조절하십시오. 한쪽에 올인하면 시장이 아니라 여러분이 무너집니다. 에서는 2월 24일 이후 여러분이 실제로 매일 아침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와 데일리 루틴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3월 초까지는 딱 7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째, 상해 재개장 이후 프리미엄입니다. 금과 은 모두 중국 가격이 국제 대비 얼마나 높은가를 수치로 확인하세요. 프리미엄이 유지되거나 확대되면 실물 수요가 받쳐주는 신호일 가능성이 크고 프리미엄이 급격히 꺾이면 과열 정리 또는 수요 약화를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거래량의 연속성입니다. 첫날 거래량이 폭증하는 건 흔합니다. 중요한 건 둘째 날, 셋째 날에도 거래가 살아있느냐입니다. 연속성이 있으면 방향성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고 단발성 폭증 뒤 급감하면 휩소 가능성이 커집니다. 셋째, 금의 5,000달러 종가 기준 방어 여부입니다. 장중에 찍고 내려오는 건 의미가 약합니다. 종가 기준으로 5,000 위에서 이틀 이상 버티는지 혹은 5,000 아래로 이탈했을 때 매수세가 즉시 들어오는지를 보십시오. 방어가 확인되면 금은 추세 유지 쪽으로 기울고
방어가 무너지면 단기 조정 구간이 열릴 수 있습니다. 넷째, 은의 괴리 수렴 방식입니다. 상해가 높고 국제가 낮은 상태에서 수렴이 시작되면 반드시 한쪽이 움직입니다. 국제가 올라가며 수렴하는지, 상해가 내려오며 수렴하는지, 이 한 가지 판단만으로도 은의 리스크를 절반은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달러 흐름과 금리 기대 변화입니다. 경제 지표가 나오는 주간에는 숫자보다 시장 반응이 중요합니다. 지표가 강하게 나오면 달러가 강해지고 금은이 숨을 고를 수 있으며, 지표가 둔화로 읽히면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나 금에 우호적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ETF 흐름입니다. 금 ETF와 은 ETF의 보유량 변화는 서방 자금의 온도를 보여줍니다. 아시아가 사더라도 서방이 동시에 빠지면 위가 무거울 수 있고, 빠지던 ETF가 멈추거나 되돌아오면 가격의 하반기 단단해집니다. 일곱째, 포지션의 과열 신호입니다. 특히 은은 급등 후 급락이 흔합니다. 하루에 큰 폭으로 움직였을 때는 그 다음 날 되돌림을 기본 시나리오로 깔아두고 레버리지나 몰빵은 피하십시오. 이제 이 7가지를 가지고 행동 규칙을 세우겠습니다. 7가지 중 3가지 이상이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만 비중을 늘립니다. 2가지만 맞으면 관찰 유지, 1개만 맞으면 노이즈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 하나를 더 넣으십시오. 이벤트 직후에는 신규 진입을 한 번에 하지 말고 2회에서 3회로 나눠 구간을 만들고, 손절 기준은 가격이 아니라 전제의 붕괴로 잡으십시오. 예를 들어 금을 매수했다면 5천 방어가 전제인데 종가 기준 이탈이 연속으로 확인되면 계획을 줄이는 시기입니다. 은을 매수했다면 국제 상승 수렴이 전제인데 상해 하락 수렴으로 바뀌면 비중을 줄이는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침 루틴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10분만 투자하십시오. 1번 상의 프리미엄 확인, 2번 전일 종가로 금 5천 방어 확인, 3번은 괴리 수렴 방향 체크, 4번 달러 / 금리 기대 방향 확인, 5번 ETF 보유량 변화 확인. 이 5단계만 반복하면 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시장의 힘이 어디로 가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리합니다. 지금은 마치는 장이 아니라 살아남는 장입니다. 시나리오로 대응하고 체크리스트로 판단하고 분할로 실행하십시오. 그렇게만 하면 2월 24일은 위험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